자, 여러분들 오늘은 마이크 켰죠? 또 마이크가 안 켜가면 또 승질나지.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44페이지부터 나갈 거긴 한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보니까 43페이지까지가 숙제였거든요. 여기서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거 있었나요 혹시? 그렇게 막 어려울 만한 문제는 없었을 텐데 괜찮았어요?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 나야? 나네. 어. 미안해요. 카톡이 왔네요. 누구야? 아, 왜 또 바뀌었어, 또. 몰라, 씨, 안 바꿔줄 거야. 이따 얘기하자. 혹시 질문할 거 따로 없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44페이지 갑시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비활성 기체. 잠깐, 영상이 어디까지? 여기까지구나. 자, 여러분들, 기체 중에서, 자, 주기율표를 보시면, 주기율표, 여러분들 이제 주기율표 외울 때 됐죠? 주기율표에 보시면, 여기 몇 쪽? 18쪽에 해당하는 애들. 18쪽에 해당하는 애들, 여러분들 책에도 거기 나와 있긴 하네요. 18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죠? 얘네들 특별하게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자, 얘네들은 말 그대로 비활성, 누구랑 결합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해봤더니, 첫 번째 주기에 있는 애들은 원자 핵이 있으면 주위에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두 개까지 이미 꽉 차 있고요. 두 번째 주기에 있는 애들은 이쪽 주기에 있는 애들이죠.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 다 차 있고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꽉 차 있죠. 그리고 다음 거, 세 번째 주기. 세 번째 주기에 있는 애들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가 다 차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이제 8개 차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8이라고 쓸게요. 세 번째 주기에도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꽉 차 있겠죠. 자, 그럼 가장 바깥쪽 전자가 꽉 차 있으니까 읽을 때는요. 첫 번째 껍질에는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습니다. 얘도 8개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라고 얘기하시면 원자가 전자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를 말하거든요. 근데 얘는 나머지 이 두 개는 아쉬울 게 없죠. 더 이상 뭐 결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결합하는 전자가 없어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그래서 얘는 원자가 전자가 0이라고 하시면 되고. 얘도 이미 8개가 차 있기 때문에 누구랑 결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도 원자가 전자가 얼마? 0. 얘도 원자가 전자가 얼마? 0.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다 누구랑 화학 결합을 할 필요가 없고 혼자 독립적으로 그대로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연계의 혼자 원자 상태가 그대로 혼자 존재하니까는 원자이면서 얘는 뭐라고도 불려요? 분자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1원자 분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는 여기 누가 있죠? 여기에 헬륨.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네온. 그 밑에 보시면 누가 있죠? 아르곤. 여러분들 요 세 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요 세 개 정도는 비활성 기체에 해당한다. 자, 그럼 거기 볼게요. 비활성 기체 주기율표에 몇 쪽에 해당하느냐? 18쪽에 해당하는 원소이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 배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는 전자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맞아요. 안정된 상태예요. 아쉬울 게 없잖아. 안정됐으니까. 그럼 얘는 누구한테 손 벌려서 화학 결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비활성이에요. 자, 근데 가로 열고 단 헬륨은 몇 개? 두 개가 꽉 차는 거죠. 첫 번째 껍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뭐냐면 시험에서는요. 비활성 기체는 최외 외곽 전자가 8개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예외사항으로 헬륨이 있죠. 그래서 헬륨 갖고 시비 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헬륨은 두 개구나 해주시면 되고 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냥 원자과 전자가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게 제일 속편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안 그러는데 2학년 때 가면은 최외곽 전자의 개수라는 표현하고 원자과 전자라는 개수라는 표현하고 좀 그거 갖고 문제를 많이들 내요. 시비 털 때. 그래서 좀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그림, 헬륨, 네온, 아르곤 그림 그려놨고
자, 그 다음에 이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까? 어떤 학생이 핸드폰을 갖고 싶어. 자, 나는 지금까지 투지폰을 썼어. 아, 너무 열받아요. 친구들처럼 유튜브도 좀 보고 싶고, 또 모두 봐야 돼. 넷플릭스도 좀 보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나 아쉽잖아, 이제. 나도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근데 친구들은 그거 갖고 공부도 하고, 요즘에 그거 갖고, 뭐지, 그 줌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엄마를 꼬시죠. 왜? 아쉬우니까. 근데 엄마가 뭐, 너 근데 숙제는 다 했니? 아씨, 열받아. 숙제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그치? 하지만 어떻게, 아쉬운 내가. 뭐 어떻게 손 벌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 숙제는 아까 했는데. 그러면서 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또 방은 치웠니? 아씨, 알았어. 방 좀 치울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치, 엄마 비유 살살 맞춰가면서 이제 합니다. 왜? 아쉬우니까. 거기 보시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을 보시면, 원자들이 아쉬우니까 결국은 화학결합을 해요. 왜?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안정된 상태죠? 비활성 기체처럼 되어 있는 건 가장 안정된 상태거든요. 요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고 싶은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 라인에 있는 애들. 누구죠? 1쪽이죠. 1쪽에서는요, 1쪽 얘기할 때 같은 족속이긴 한데 꼭 빼야 되는 애가 하나 있죠. 누구? 1쪽이 1쪽에 해당하는 얘. 누구죠, 얘? 수소. 얘는 수소는 뺍니다. 무조건 1제부터 1쪽 얘기하면은. 자, 1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원자 핵이 있으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하나만 존재하죠. 자, 그러면 얘는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꽉 차 있어요. 뭐 두 개가 됐던 두 번째 주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두 개가 꽉 차 있을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안쪽에 8개가 꽉 차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은요, 머리를 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거는 스타벅스가, 뭐 수업 중이니까는 그냥 별다방 가가지고 쿠폰을 받았어요. 요즘에 뭐 줘요? 가면? 다이어리 주나? 아니, 다이어리는 끝났나? 요즘 뭐 가방 안 주나? 뭐 가방 준다고 줄 서고 뭐 그러던데. 어쨌거나, 뭐 줬으면 좋겠어요? 뭐 상상인데 뭐 어때? 뭐 아이폰 준다고 합시다. 자, 아이폰 하나씩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쿠폰 8개만 모으면 되는데 쿠폰 도장 하나 찍었어요.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이 별다방을 죽어도 다시는 한 번 더 갈 것 같진 않은 느낌이 들고. 그럼 이 쿠폰이 아쉬울까, 나한테? 아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데나 놉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쿠폰 잘 안 모으거든요.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쿠폰 하나 찍어갖고 오면 애들이 이렇게 탐내요. 그거 뭐 하실 거예요? 왜? 책상에 이렇게 항상 올려놓거든요. 그럼 그거 버리실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주세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그거 8개, 10개 모으면 저희 아메리카노 하나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저것도 다 가져가도 돼요. 거기 한 몇 개 쌓여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제가 커피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한 5잔 정도 마셨으니까. 그럼 이틀이면 한 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래, 가져가라. 그런데, 그러면요, 여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최각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갖고 뭘 어떻게 하느니, 그냥 얘를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지? 버리는 게 속 편하겠죠? 그럼 얘는 전자가 하나 날라갔으니까, 얘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떼요? 플러스 성질을 띠는 뭐가 돼요? 이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17쪽 있는 애들. 여기 17쪽 있는 애들. 17쪽 있는 애들은요, 전자가 이미 8개에서 몇 개만 차 있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뭐 여기에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차 있죠.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가 되고 싶으면 전자가 몇 개만 부족해요? 한 개만 부족해요. 그러면 얘네는 무슨 짓을 써서라도 전자 하나만 더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얘는 아까 어떻게 전자를 하나를 최대한 버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럼 얘는 전자를 어딘가에서 하나 얻어오면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은 서로 인과관계가 맞아요. 얘는 너 하나 가져가라 하고 던져주고 얘는 그걸 하나 받아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딱 어떻게 해요? 아, 고마워 받아가, 고마워 받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럼 정기적으로 이제 서로 끌려오죠. 그래서 플러스 입자랑 여기다 쓸까요? 플러스 입자랑 이온이랑 마이너스 이온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둘이 결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얘 역시 대신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버렸으니까 바로 전주기, 만약에 3주기 1쪽 같은 경우는 2주기 18쪽 기체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질 거고요.
3주기 17쪽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3주기 18쪽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얘 역시 안정화되고 얘 역시 안정화된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저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그럼 선생님 왼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금속성이라면서요. 네, 여긴 금속성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가 비금속성이라면서요. 예,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금속성하고 비금속성이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이온 결합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네, 맞아요. 이온 결합이 될 확률이 높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금속이 아닌 건 다 비금속이죠. 우린 중금속은 안 따져요. 그러니까 비금속이니까 사실은 18쪽도 비금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글 쓸 때 조심할 거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면은 이온 결합이 된다. 이러면 조심해야 될 거는 저 비금속이라는 표현에 18쪽을 포함하면 답이 안 돼요. 왜? 18쪽은 어차피 화학 결합을 안 하니까.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쯤 있는 애들, 18쪽을 제외하고 이쪽에 있는 애들, 요 비금속끼리들이죠. 비금속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비금속들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화학 결합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나도 비금속이고 여기도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가 전자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고 얘도 전자를 누가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얘한테 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얘도 나한테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해? 옆에 있는 애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야, 너 얼마 있냐? 너 쿠폰 얼마 있냐? 나 4장. 너는? 나도 4장.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4개, 네 거, 내 거 4개 모아서 우리 커피 한 잔 받아갖고 우리 조금씩 나눠 먹지 않겠니?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전자를 공유해서 쓰면 좋지 않겠니?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요 비금속인 애들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따가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국은요, 이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무슨 기체처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럼 비활성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안정되니까, 불안정한 걸 해소하려고 안정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옥택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옥타가 8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를 8개로 채우고 싶다 그랬고 우리말로는 8전자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8이라는 표현은 선생님 첫 번째 주기는 전자가 2개 가잖아요. 한 껍질에 2개 있잖아요. 그럼 얘는 8전자 규칙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냥 상징적으로 가장 바깥쪽을 꽉 채운다라는 표현으로 8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그거를 옥택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8전자 규칙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자 8개를 꽉 채우고 싶은, 가장 바깥쪽을 꽉 채우고 싶은 비활성 기체가 되고 싶은 거구나.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원자가 전자가 0이 되고 싶구나. 뭐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화학결합의 종류. 선생님, 우리가 배우는 화학결합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요. 여러분들이 배울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뭐 있느냐? 이온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만 하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온 결합은 얘네들은 뭐하고 뭐죠? 금속성하고 비금속성의 결합이죠.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에요. 단 여기서 말하는 비금속은 뭐는 제외하시고요. 18쪽은 제외하시고요. 그렇죠? 비활성 기체는 제외하시고요. 자, 거기 그림 보세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창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받죠. 이 힘을 전기적 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뭐 책에는 가끔 쿨롱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텐데 그냥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정기적으로 서로 끌어당겨서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온의 형성 볼게요. 첫 번째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는 애. 양이온인 애들은 금속성이에요. 금속성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 혹은 2개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3개까지는 잘 얘기가 안 나오긴 하고요. 보통 1개 아니면 2개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3개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보통 1개하고 2개를 많이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금속 원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괄호 열고 원자가 전자라고 되어 있죠. 를 잃고, 뺏기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얘는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기가 더 쉬워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냥 노파심인데 원자 핵에 있는 양이온은 던지지 않아. 양이온은 버리거나 얻지 않아요. 원자 핵에 있는 양이온을 얻거나 잃으려면 그거는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거기는.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버리냐 얻느냐 싸움인데 금속성은 양이온은 어떻게 전자를 버리는 쪽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다?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플러스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요. 여러분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는요.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거든요. 자, 12 플러스라고 해서 원자핵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껍질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 배운 대로 하면 얘는 몇 주기? 3주기.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있겠죠, 당연히.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립도 없다. 8개. 차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보면 전자가 몇 개? 하나, 2개 있죠. 그럼 얘는 3주기 몇 쪽? 3주기 2쪽이에요. 그럼 주기율표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떠오르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전자 2개를 버려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온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꺽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할 때는 원자핵은 당연히 12 플러스 그대로 그리고 하나, 2개 궤도가 그려져 있고 여긴 8개가 꽉 차 있죠? 8개가 안에는 2개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2개 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2개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2 플러스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이온가 쓸 때 여러분들 가끔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플러스 2라고 쓰면 틀리다 그래요. 플러스 2라고 쓰면 나중에 산화수랑 헷갈려요. 그래서 2 플러스라고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숫자 먼저 뒤에 부호 나중에 들어와요. 이거 바꿔서 쓰면 가끔 틀리다고 하니까 아마 다 틀리다고는 안 하고요. 부분 점수 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분 점수 하나 까였어요. 1점. 1점 까였는데 내가 등급을 문을 열기 시작했다면 그쵸. 그거 되게 서글퍼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문을 닫았는 줄 알았어요. 1등급이 3명인데 내가 3등 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저거 하나 틀려갖고 전교 4등이 돼가지고 그러면 2등급 문을 열게 되죠. 그럼 좀 서글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 1등급이 없거든. 그거 하나라도 챙겨야 되거든. 그쵸? 여러분들 등급 챙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랬더니 또 어떤 애는 그렇습니다. 첫 시험 보자마자 역시 남자는 1학년 때부터 정시 파이터지. 그러면서 나는 내신 안 챙겨.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나중에 후회해요. 내신 쓸래도 뭐가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지.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등급이 안 좋아도요. 쓸 때 많아요. 아셨죠? 아니 나중에라도 등급 안 좋으면 수시 안 내면 되잖아요. 그냥 정시만 내면 되니까. 알았죠? 공부하기 싫어갖고 뭐 정시 파이터 내는 등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치? 피말라요 나중에. 자 그럼 음이온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다 그릴까? 옆에다 그냥 여기다 지우고 그릴게요. 자 음이온은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비금속 원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 거기 보시면 산소네요.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러면은 8 플러스라고 써주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여기에 하나, 2개 차 있고 여기 몇 개 차이 되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가장 바깥쪽 kop질이 6개 전자가 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6 거기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몇 쪽이니? 그러면 대뜸 6쪽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16쪽이라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높아시면 얘기하는데 족은요. 1쪽, 2쪽, 다음이 3족이 아니라 13족으로 가요. 14, 15, 16, 17, 18쪽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요거 깜빡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선생님 요 가운데요.
3부터 12까지는 언제 배워요? 혹시 이 중에 화학, 나중에 대학 갔을 때 화학 전공하실 분. 이 아니고서는 죽어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아니면 자기가 혹시 미친 척하고 SAT 시험을 볼 거다. 미국 대학을 갈 거다. 가끔 나와요, 거기는. 됐죠? 자, 16쪽이에요. 그럼 16쪽이면 전자가 몇 개? 하나, 어디서 두 개만 더 들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이온가 표시할 때 꺽쇠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 플러스 그대로 되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여기에 몇 개? 8개를 꽉 차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의 변동이 없죠. 주기의 변동이 없어요. 양이온은 주기가 하나가 다운돼요. 주기가 하나 다운돼요. 3주기짜리면은 전자 버리니까 껍질 하나가 사라져서 2주기 18쪽으로. 근데 2주기인 애는 전자 얻었으니까 그대로 2주기 끝으로 가죠. 요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표시할 때는 역시 전자 2개 얻었으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숫자가 앞에 오고 부호가 뒤에 옵니다. 깜빡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온 결합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하나는 양이온, 하나 음이온 그려주고 결론은요 이렇게 되죠.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꺽쇠 나중에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플러스 얘가 이렇게 돼 있죠. 꺽쇠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겁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예시가 나온 게 Na 하고요 나트륨하고 하나가 뭐죠? Cl이죠. 참고로 나트륨은 1쪽이고요 염소는 17쪽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Na 플러스, 버려서 Na 플러스가, 여기는 Cl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때 얘는 전자를 하나 버리고요. 얘는 전자를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결합이 1대 1이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다. 아까 앞에서 마그네슘 예 들어줬었죠? 맞네요. Mg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몇 개 버렸죠? 아까? 2개 버렸죠? 만약에 염소랑 결합을 한다. 얘랑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Cl은요. 참고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전자 몇 개 내어줘서 전자를 하나, 전자를 2개 내어준 거니까 얘는 근데 문제는 하나밖에 못 받죠. 그럼 이런 애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MgCl2가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중학교 때 화학기호 맞춘 거니까 이온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중학교 때는 이온가를 무조건 외우셨다면 고등과정에서는 1쪽인지 얘는 몇 쪽일까요? 2쪽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1쪽, 2쪽, 그 다음에 보통 16, 15, 14, 15, 16, 17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야, 다잖아, 그럼.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외울 때 좋은 거는요. 주기율표 외울 때 그냥 보통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는 게, 주기율표가 있으면 첫 번째 원자 번호들의 1, 2 이런 식으로 나가죠. 3. 그래서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에 하나, 둘 여기까지 외우면 딱 20번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외워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요렇게도 많이 쓰지만요. 요렇게 많이 외워서 써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족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외워놓으면은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외우세요, 주기율표.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주기율표는 알아야지, 최소한. 말이야, 그거 원자번호 몇 번, 주기율표상이 몇 쪽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자, 그때 밑에 보시면 공유결합 얘기가 나와요. 자, 공유결합은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잠깐만. 좀 아닌데. 아니, 다진이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닌데. 잠깐만, 너 오늘 그때 못 와서 그렇지. 너 수요일날 못 왔잖아. 아니,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얘 받아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당분 일로 가 있자. 그냥 안 되겠다. 그거 영상 보는 거 갖고 있어요? 그걸로 수업 시간 요번 거 그것만 좀 먼저 확인 좀 해줘요. 저기 과학대면 거지. 응. 어디 가셨냐? 자, 미안. 비나? 응. 비나 오늘 어디 가서 놀다 왔지 너? 되게 피곤해하네. 자, 그 다음에요. 45페이지. 자, 미안. 저 학생이 수요일날 원래 왔어야 되는데 사정상 오늘 못 와가지고 그래갖고 수업 촬영된 거를 봐야 되는데 원장님이 깜빡하시고 그냥 일로 밀어넣으셔서 그래요. 부원장님이 상담 중이시래 지금. 자, 45페이지. 자,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사이들? 비금속 사이들이죠. 비금속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이게 공유결합인지 이용결합인지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자, 뭔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그럼 만약에 A와 B로 되어 있는 물질이다. 원소가 A하고 B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A라고 써 있는 애하고 B라고 써 있는 애가 금속인 게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금속이 안 보여요. 둘 다 비금속이에요. 그럼 100%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서는 공유결합이에요. 공유로 그냥 다 밀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산소하고 수소가 있어요. 산소, 수소. 자, 이제 산소는 여러분들 원자번호 몇 번이죠? 원자번호 8번이죠. 원자번호 8번이면 이제 귀찮다. 그냥 산소 5라고 쓰고요. 얘는 최외곽전자만 표시할게요. 최외곽전자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몇 개가 모자라요? 2개가 모자라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수소는 최외곽전자 몇 개 있죠? 1개 있어요. 참고로 수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산소하고 수소하고 얘기를 하겠죠. 수소가 얘기합니다. 산소야, 나 전자 하나 모자른디? 라고 얘기할 거고, 산소는 나는 2개 모자른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에이, 너랑 나랑 아쉬운 김에 우리 이렇게 결합하자. 수소가 내 거 전자 하나 하고 네 거 전자 1개 하고 요렇게 같이 쓰자라고.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그러면 전자 2개가 하나의 묶음으로 모였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전자쌍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공유된 전자죠. 그래서 저거를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얘는 공유전자쌍이에요. 자, 근데 잠깐만. 그럼 이 수소는 이제 만족하죠. 아, 나는 안정된 상태야. 나는 만족. 그런데 산소는요. 이래도 역시 전자가 자기 거 원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남의 거 1개 공유한 거니까 총 7개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죠. 아직도 하나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소 하나를 더 영입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던 전자 하나와 얘가 갖고 있던 전자 하나인데 그림이 잘못됐다.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전자 배치 바꿀게요. 여기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그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오는데 여기다 전자랑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전자쌍을 하나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하나 더 형성을 하겠죠. 저렇게 되면은 이제는 산소 입장에서는 원래 내 거 6개랑 남의 거 2개인데 빌려온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딱 보니까 8개를 채운 듯한 느낌이 들고, 수소 같은 경우도 둘 다 2개씩 채운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전자 배치상 일시적이지만 나는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죠. 그럼 얘는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합한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용어상 그런데 선생님 여기요, 얘네 짝꿍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는요 남하고 공유된 쌍은 아니죠. 2개씩 묶어야 쌍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H2O 물이 되면서, 자,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정리해 볼게요. 물 분자는, 자, 이제 물은 분자죠. H2O 물 분자는 묻습니다. 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2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가지고 있습니까? 비공유 전자쌍도 역시 하나, 둘, 두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할 때 전자쌍이 몇 개로 결합합니까? 그러면은 한 쌍만 대답하셔야 돼요. 조심해요. 표현상이에요. 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은 두 개예요. 그런데 산소와 수소 사이 결합, 요 결합은 요거 말하는 거죠. 요 사이의 결합에서는 공유 전자쌍은 몇 쌍? 한 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여기도 결합이 있어서 이런 게 두 개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 결합할 때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합니까? 그러면 한 쌍 공유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분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공유 전자쌍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두 쌍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별건 아닌데 표현이 되게 디테일하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여기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쌤, 공유 전자쌍은 꼭 공유 결합할 때 이렇게 한 쌍만 공유 결합해요? 아니에요. 그 옆에 보세요. 공유 결합의 종류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F2,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O2, 그 밑에 보시면 N2. 참고로 여러분들 이 O2하고요, N2하고는요, 여러분들 이 결합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거든요. O2 같은 경우는 O하고요. O하고 공유 전자쌍을 가질 때 얘는 몇 쌍을 갖느냐? 한 쌍, 두 쌍을 갖게 돼요. N2 같은 경우는 N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얘는 한 쌍씩 하나, 둘, 세 개의 전자쌍을 가지게 돼요. 그럼 뭘 뜻하는 거냐? O는요, 내 거 두 개다 남의 거 두 개 끌어들였죠. 그럼 원래 내가 몇 개 모자랐기 때문에 두 개 모자랐던 애죠. 그럼 얘는 체외곽전자가 원래 O가 6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O는요, 체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있었기 때문에 O끼리 결합하려면 전자가 두 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두 개를 공유 결합해요. 쌍으로. 자, 그런데 N 같은 경우는요, 체외곽전자가 몇 개 있느냐? 얘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8개가 되려면 몇 개가 부족하죠? 3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을 3개를 가져. 왜? 남의 거 3개 끌어오려고. 내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8개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쌤, 얘네들은 근데 무슨 차이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서 가방을 삽니다. 뭐 살까? 구찌? 오케이, 구찌백 하나 삽시다. 뭐 한때 유행이었죠. 백화점 뛰어가면서 사고 난리도 아닙니다. 보니까. 그리고 구찌 비싸요. 생각보다. 그쵸? 우리 어머니가 구찌백 한번 사자 그럴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자, 그러면은요, 구찌백을 삽니다. 자, 근데 구찌백을 샀어요. 얼마짜리 살까? 학생이니까 저렴하게 한 500만 원짜리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250 투자하고 구찌백을 하나 샀어요. 근데 성환이가 보니까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에 딴소리하고 막 가방을 반반씩 쓰기로 했으면 일주일이면 7일이니까 3일은 네가 썼으면 4일은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다음 주엔 네가 4일을 네가 써라. 이렇게 되는데 자꾸 비니가 그게 아니라 나 요즘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가끔 들고 다닐 일이 많다. 그러면서 한 4일,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달 내내 4일은 내가 쓰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성환이가 좀 빈정이 상하죠. 이거 손절해?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겠죠. 그런데 뭐 가방 하나 250, 몰라, 손절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깜빡하고 가방을 하나 더 사고 싶었던 거지, 이제. 그래서 이번에 백 말고 뭐 살까, 이번에는? 백 말고 차를 공유해 볼까요? 좋아요. 차 한 대 삽시다. 뭐 살까? 별 모양 살까요? 네, 별차 하나 삽시다. 별차. 별차를 하나 샀어요. 뭐, 까짓 거 뭐 한 1억 정도 하니까는 한 1억 좀 넘으니까 한 5천씩 투자해서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5천씩 투자해 샀어요. 자, 그럼 이제는 뭐죠? 문제가 뭐죠? 아까는 가방이라는 매개체 하나만 공유를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라는 것까지 공유를 했죠. 이제 전에 같았으면 백 하나면 성환이 같이 승질나면 애씨 안 만나 씨 손절해 그럴 텐데 자동차까지 같이 껴있으니까 이제는 좀 빈정이 상해도 좀 아쉬운 대로 그럭저럭 같이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손절하긴 좀 뭐한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뭐가 필요해서 하나를 더 샀어 같이. 그럼 이제 3개가 공유된 거죠. 그러면 이제 빈정 상해도 뭐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지 뭐 어떻게. 같이 살아야지 뭐.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공유전자쌍을 한 쌍을 공유하게 되고요. 얘는 몇 쌍? 두 쌍. 얘는 세 쌍을 결합하게 되는데 그럼 얘는 단일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이중 결합, 얘는 삼중 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고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결합력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결합력 차이예요. 이때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이러나 저러나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라는 것만 꼭 주의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공유결합인지 아니면은 이온결합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 안에 금속성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온결합, 금속성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공유결합.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용어할 때 조심하실 거는 수소하고 산소랑 결합할 때 수소, 산소 사이의 공유결합을 물어본다. 그럼 공유전자쌍은 여기 둘 사이만 따지는 거예요. 몇 개로 결합했는지는 한 쌍. 분자 전체는 두 쌍. 그 다음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온가 표시할 때 숫자 먼저 쓰고 뒤에 부호 표시한다는 거. 그건 빼먹지 마세요. 나중에 틀려요. 그 다음 됐고, 만약에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넘어갔다. 그냥 깜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괜히 가서 알잖아. 친구가 봤는데 딱 봤는데 E-라고 썼는데 맞게 해줬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선생님, 이온가는 숫자 다음에 부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서 왜? 그럼 쟤 맞았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고 얘기하셔야죠. 그쵸? 그럼 친구의 성적 하락은 나의 행복이죠. 네, 그러고 살진 맙시다. 그건 매장당이에요.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자, 그럼 됐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는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죠. 자,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 해갖고 이온결합 물질. 자, 안타깝게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별 차이 없어요. 또 얘기할 거죠. 중학교 때 배운 적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요. 또 그럴 거죠. 니들은 뭐 맨날 알려주면 배운 적 없대.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이온결합. 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으로 결합하여. 자, 이거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요, 분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분자. 여러분들 분자라는 표현을 쓰려면은요, 하나의 딱 덩어리가 젖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물, H2O죠. 얘는 산소라는 원자하고요, 수소라는 원자,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딱 한 덩어리를 이뤄요.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뤄서 자기의 고유의 성질을 딱 나타내거든요. 요러면 요거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온 결합은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NaCl만 한번 해볼게요. Na 플러스가 되고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되죠. 즉 플러스 이온 옆에 마이너스 이온이 붙고요, 마이너스 이온 옆에 플러스 이온이 붙고요, 플러스 이온 옆에 마이너스 이온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X축, Y축, Z축으로 3차원 공간에서 쭉 늘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최소 단위를 어떻게 끊어야 됐다가 없죠, 얘는. 그래서 얘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최소 단위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써요? 쓸 때도 그러면 Na 5개, Cl 5개 이것도 상관없죠. 그러면 Na 일십, 백천, 만개, Cl 일십, 백천, 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만개 대 만개 결합한 거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그냥 최소 숫자 딱 보니까 그냥 얘 한 개 대 얘 한 개의 비율이야. 그래서 쓸 때는 그냥 NaCl이라고만 써줘요. 요렇게.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언제 짚어볼 건데 얘는 분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물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한테는요, NaCl 분자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요, 얘는 못 써요. 최소 단위의 덩어리가 없으니까 얘는 분자라는 표현을 아예 못 써요. 그럼 얘네는 무슨 표현을 쓰냐? 얘는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결정이에요. 결정. 이온 결합에다 절대로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온 결합은 무조건 결정이에요. 이온 결정이라는 표현. 이온 결합은 결정이다요. 그래서 결정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이온의 양전하의 합과 음이온의 음전하 합이 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네 하나 따로 보면 플러스예요. 얘네 하나 따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해갖고 전체를 보잖아요. 크게. 그럼 전체는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크게 보면 정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즉 양이온들이 다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와 음이온들이 다 받아간 전자의 개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양이온에 거기 뭐 숫자 합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써있는데, 그건 중학교 때도 있어요. 그쵸?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더라? 2학년 때 배워요. 제가 확실해요. 이건 기억해요. 2학년 때 배워요. 왜냐고요? 제가 이거 영상 찍어 놓은 거 기억나요. 2학년 때 했어. 책 깐다, 있다. 2학년 때 했어, 2학년 때. 자, 그 다음에 예시 보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염화나트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죠? 그럼 1대1 결합이겠네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쓸 때는 NaCl이라고 쓰시면 돼요. 양이온 먼저, 음이온 뒤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나중에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요. 염화칼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염화칼슘. 우리 눈 올 때 그 바닥에다 많이 뿌려주는 거, 제설제. 거기 보시면은 염화칼슘 CaCl2라고 써있네요. 여러분 진짜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CA까지가 원소기호 하나예요. C하고 C 하나에 A 하나 결합했다고 걸리면 죽어 아주 그냥. 안 그럴 것 같죠? 시험 보다 보면 별 희한한 거 다 나와요.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이게 가끔 사람이 자기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타려고 딱 앞에 섰는데 버스가 왔어요. 근데 타려고 딱 타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내가 왜 일로 타지? 미친 거죠, 갑자기. 그러면서 뒷문으로 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가서 뒤에 서성이고 서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돈 내고 탔으니까 아저씨가 뒷문을 안 열어줘요. 내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저씨가 문을 안 열어줘서 이렇게 범주간이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거 30분에 한 대씩 오는 차였는데.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그럴 때 있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난 좌회전 신호였어요, 분명히. 좌회전 신호 대기 깜빡이 켜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직진 신호가 딱 켜졌거든요. 미쳤죠? 갈라 그래요. 가서 쭉 가는데 앞에 차가 오잖아요. 순간 미친 거야. 내가 가야 되는데 네가 왜 신호 위반을 하냐 이거지. 빵빵거리고 쌍쌍 난리 납니다. 그럼 앞에 차 입장에서 뭐죠? 저 또라이는 뭘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순간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울트라 미안한지 창문 열고 이러고 이제 손 들고 그러고 갔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자, 요거 원소기호 하나예요. 깜빡하지 마시고. 요거 원소기호 하나예요. 그런데 CA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얘는 원소기호가 몇 쪽이냐? 얘는 2쪽이에요. 2쪽. 그러면 2 플러스예요. 즉 몇 개? 전자 2개 버려놓은 애예요. 그럼 염소는 전자를 몇 개만 얻을 수 있죠? 한 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게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CA 하나에 CL이 몇 개? 2개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준 전자의 개수랑 받은 전자의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해갖고 거기 이름들 나와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다. 2학년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하고 이 예시가 안 나와요. 예시가 나면은. 1학년은 무조건 잘 나와요. 예시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1학년이라 화학을 다 안 배운 거라 이런 식으로 좀 잘 털어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이름들 있으니까 꼭 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라고 써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묻습니다. 쌤, 베이킹 파우더가 뭐예요? 라고 묻지 말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빵 넣을 때 넣는 거긴 한데 나도 몰라요. 안 넣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흰색 가루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안 넣어봐서 몰라요. 저는 소다는 알아요. 소다. 근데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건가? 아니죠? 맞나? 소다하고 같은 건가? 헷갈려 갑자기. 이거는 갈릭 치킨을 시켰는데 마늘 맛이 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맞나?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베이킹 파우더를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잘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특징. 자, 이온 결합 보세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상대적이에요.
아까 공유결합은요. 자, 다시 미안. 두 사람이 구찌백으로 결합을,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거죠. 같이 쓰기로. 그런데 이 계약은요. 필요에 의해서는 깨질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용결합은요. 하나가 전자를 내어줘서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용결합은 약간 결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요. 공유결합은 계약이죠, 일종의. 계약,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유결합하고 이용결합 중에 누가 더 결합력이 세니? 라고 물어보면 이용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요. 얘네들은 아싸리 전자를 주고 아싸리 전자를 받은 상태인데 공유결합은 전자를 그냥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뿐이죠. 그래서 결합 자체가 공유결합이 이용결합보다 약해요. 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에서는요. 자, 그냥 알아만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결합은 분자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자 결정은 제외예요. 원자 결정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 더 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결합보다는 일반적으로 누가 더 세다? 이온 결합이 더 세다. 여기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비교적 높아라고 표현하는 거는 가로 열고 누구보다? 공유결합보다는 이라고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녹는 점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몇 도에서 녹죠? 0도에서 녹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얼음이 한 80도에서 녹는다 라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사는 건 80도보다 온도가 낮죠. 그러면 물은 다 뭘로 존재해야 돼요? 얼음인 고체 상태로 존재해야 돼요. 즉, 그래서 끓는 점이 높고 녹는 점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다 뭘로 존재할 확률이 높다. 거기 나온 것처럼 고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물에 잘 녹고 라고 돼 있어요. 이온결합은 극성이기 때문에 잘 녹아요. 그냥 극성 용매에 잘 녹기 때문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고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가끔 시비 터는 건 어떻게 터냐면요. 여러분들 NA하고 CL은요. 이미 NA는 전자를 내어줘서 플러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CL은 이미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둘이 이온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물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둘이 분리가 돼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라는 이온 두 개가 따로따로 돌아다녀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조심하세요. 이미 NaCl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아갔죠, 이미. 근데 물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얘네가 다시 떨어졌다고 해서 전자를 다시 주고받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전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도 묻습니다. 물 속에 녹이면 전자를 뭐 어떻게 이동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물에 녹아도 전자는 이동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온이 됐을 때 전자는 주고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결합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결정의 변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결합력이 세요.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결합력이 마주 세요. 자, 그런데 망치 같은 걸로 외부에서 충격을 땅 가하잖아요. 그럼 결정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살짝 탁 틀어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변태는 아니에요. 자, 변태는 아닌데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쁜 변태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쁜 우리 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기분 좋죠.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그런데 자리가 살짝 틀어졌어요. 이렇게 한 칸 내가 앞으로 전진했더니 우리 딸은 한 칸 밀려가고 여기 웬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나타나요. 우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합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럼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떨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반발력으로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전기적 반발력으로, 즉 결합은 단단한 건 맞는데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결정 구조가 틀어져서 그래서 전기적 반발력이 생겨서 쉽게 깨지거나 부스러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 보시면은 결정이 쪼개진다, 부서진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쪼개진다. 이렇게 씩 웃는 거 말고요. 그거는 다른 표현이고요. 쪼개진다 그러면요. 특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걸 쪼개진다 그래요. 부스러진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방향 없이 깨지는 걸 그냥 부스러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죠? 딱 방향이 있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쪼개진다라는 결정은 쪼개져요. 결정은 쪼개져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당연히 물속에 녹으면 양이온. 자, 근데 여기서 맞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지만
우리가 물에다가 뭘 집어넣는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물은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이니까 순수한 물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전기가 그냥 안 통한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그러면 순수한 물만 있을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여기 뭔가 안 흘러가죠.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 전도성,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당연하죠. 이건 수용액이, 자, 물속에 집어넣은 걸 수용액이라 그래요. 물속에 집어넣었을 땐 전기 전도성 있는 거 맞아요. 액체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NaCl 소금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죽염 만드는 동영상 본 적 있어요? 죽염? 죽염이 뭔지 모르나?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면 가끔 죽염 나오는데 죽염 그 아저씨 목소리 있잖아. 뭐, 주경농장에서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안 봤나? 어쨌거나. 자, 그러면요. 소금을요, 여기다 담아요. 소금이에요. 여기다가 불 떼요. 겁나 세게 떼요. 그러면 소금이 녹겠죠? 물에다 섞은 거 말고요. 그럼 소금이 녹아서 흐물흐물한 액체 상태가 되겠죠? 물론 시뻘건 샘물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 상태를 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통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액체 상태하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한다. 그런데 고체 상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움직이질 못하죠.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고체 상태에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내냐면요. X축이 전기 전도성, Y축이 전기 전도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온도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0이었다가요. 전기 전도성이 이런 식으로 쭉 생겨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 이온 결합 물질이요. 이온 결합 물질이 요 온도까지는 요 온도까지가 이제 녹는 점이에요. 즉 어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고체 상태여서 전기가 안 통했어요. 그러다가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서 녹는 점에 도달해서 드디어 액체 상태가 돼서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 요런 그래프를 나타내 주기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대신 고체는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대신 고체는 전기 안 통한다는 거 꼭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유결합 물질 해갖고 나와 있는데 공유결합 물질은요.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방금 신호를 받았어요. 방금 눈빛이 뭐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냈냐면 사람이 시간이 됐으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방금 눈빛이 나 더 이상 수업하면 나 진짜 여기 이온 결합 딱 끝나고 공유 결합 들어가니까 이 아저씨 이거 시작하면 한 레파토리가 5분에서 10분인데 그럼 안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뉘앙스네요. 그쵸? 그러면은요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